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먹으면 사람 관계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복잡하다는 생각.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심지어 평생 알고 지낸 친구한테도 말 못할 서운함이 쌓여간다는 느낌. 그래서 요즘엔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200년 전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대를 버리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한다.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리죠? 기대를 버리라니 그럼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 때문 아닙니까?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 명절에 며느리가 불편하게 군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친구가 나만 연락하면 귀찮아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키울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 또 다른 분은 젊을 땐 친구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누구 만나도 편하지가 않아.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마음의 크기만큼 남에게도 기대하려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식한테 마음 다해서 헌신했으니까 자식도 나한테 똑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정성껏 대했으니까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의지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에 결코 같은 마음일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상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분 중에 70대 초반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손자 봐주겠다고 직장도 그만뒀어.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야. 나한테 맡기면 공짜인데 돈 주고 어린이집에 보낸다잖아.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손주를 안 맡기나? 나를 안 믿는 건가?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어머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아이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다 거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손주를 나한테 맡길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콕 집어냅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믿음이 깊을수록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상처받으세요? 안 받죠. 왜냐하면 기대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매일 보는 자식이 평생 살아온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엄청 서운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나이 들면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타인에게서 면역이 생긴다. 여기서 면역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병에 대한 면역처럼 사람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피로함을 더 크게 느끼며 결국 타인보다 자신의 평온을 우선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죠? 동창회도 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동창회 가자는 연락 오면 솔직히 좀 귀찮지 않으세요? 가서 뭐 하나 싶고 그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감정의 소모가 곧 체력의 소모가 되거든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해요. 기분 좋게 만나도 피곤하고 하물며 좀 불편한 사람 만나면 며칠은 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그래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만나도 재미가 없어 만나면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하다가 헤어지거든. 그럼 집에 와서 나는 왜 자식이 저렇게 안 하나, 우리 손주는 왜 저것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에 기분만 나빠져. 여러분 공감되시죠? 이게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현실이에요.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비교가 되고 격려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냐면 관계의 확장보다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어요. 60대 이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편한 사람만 남기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외로움의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나 요즘 사람 만나기 싫은데 이러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냐? 고립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현명함의 선택이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건 내가 나 자신과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 맞춰주느라 힘들어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래요.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어르신들은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수백 명의 얕은 관계보다 서너 명의 진짜 관계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관계를 줄이고 싶은데 가족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자식이고 배우자는 배우자고 형제는 형제인데 이 사람들한테서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인간관계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잠깐 듣고 가시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서로 몸을 바짝 붙였어요. 체온을 나누려고요.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습니다. 아야. 하고 멀어졌죠. 그런데 멀어지니까 또 춥더래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또 찔렸고요.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드디어 찾았습니다.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도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외롭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특히 나이 들어서 가족관계가 딱이래요. 자식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섭한다고 들어요. 엄마는 왜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아빠는 왜 자꾸 참견하세요. 이런 소리 듣죠. 그래서 멀찍이 있으면요. 자식이 또 서운해해요.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요즘 들어 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밥 먹는 소리, 코 고는 소리, TV 보는 습관, 말투 하나하나가 짜증나요.
그렇다고 멀어지자니. 또 외롭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아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적절한 거리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거리를 4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는 단계. 이건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자식 집에 매일 가서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간섭한다는 소리 듣는 거, 배우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싸우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적당히 가까워서 위로가 되는 단계. 이게 이상적이에요. 필요할 때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데. 부담은 안 되는 거리예요. 세 번째, 적당히 멀어서 편안한 단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끔 연락하고, 명절에 만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각자 살아가는 거리예요. 네 번째, 너무 멀어서 외로워지는 단계. 이건 피해야 해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대체로 세 번째 단계, 즉 적당히 멀어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나이에는 지나친 친밀함보다 가벼운 거리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거든요. 관계의 과도한 얽힘보다 느슨한 연결이 일상에 더 큰 안정감을 주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방을 따로 쓰신대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혼하려고 그러나 이런 소리도 들었대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붙어서 자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각자 편하게 자는 게 더 좋더라고. 아내는 TV 보면서 자는 거 좋아하고 나는 조용해야 잠이 오거든. 억지로 맞춰서 둘 다 불편한 것보다 각자 편하게 자고 아침에 만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절한 거리예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간단한 답을 줍니다. 기대를 낮춰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기대를 낮추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한테 기대가 많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부모님 생신에는 선물 하나쯤은 챙겨야지. 그런데 자식이 이걸 안 하면 서운하죠. 근데 기대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바쁠 텐데. 뭐 자기 살기 바쁜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고맙게 느껴져요. 어머, 우리 아들이 전화했네 바쁠 텐데. 고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대를 낮추면 만족이 늘어나고 실망은 줄어든다. 정말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요. 기대를 낮추면 첫 번째로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서운함도 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하면 상대가 뭘 해줘도 고맙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상대한테 뭘 바라지 않으니까 상대도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세 번째로 상처가 줄어듭니다. 상처의 대부분이 기대에서 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게 상처예요. 근데 애초에 기대를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네 번째로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자꾸 챙겨줘야 할 것 같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 싫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아들이 전화 안 하면 서운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먼저 전화해. 아들이 바쁘니까 그랬더니 아들도 부담 없어 하더라고. 오히려 가끔 먼저 전화도 하고
이게 바로 기대를 낮췄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덜 바라니까. 상대도 편하고 상대가 편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가족한테도 기대를 낮추라는 거예요? 남이면 모를까, 가족인데 기대 안 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가족이니까. 더 많이 바라게 되고, 더 많이 바라니까. 더 많이 상처받는 거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가 생기는 관계이기도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자식 관계입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제가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세요. 내가 키울 때는 밤새워 간호하고 학비 대느라 내 인생 포기했는데 이제 나 좀 챙겨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인생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자식이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애들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집 대출 갚느라 정신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나는 너 키울 때 이랬는데 라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효도를 의무로 느끼게 되면 효도가 아니라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평생 갈등을 만들어낼 뿐이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바쁠 거야. 연락 없는 게 당연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기대를 낮추면 자식이 가끔 전화만 해도 너무 고맙고 명절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다음은 배우자 관계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한테도 기대를 낮춰야 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은 가까움보다는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시기다. 젊을 때는 서로 맞춰주느라 참았던 것들이 나이 들면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아내는 남편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스트레스예요. 남편은 왜 밥상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왜 계속 나만 챙겨야 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늘어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유와 평온을 지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렇게 하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하루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친구 만날 거야. 나 오늘 등산 갈 거야. 서로 간섭 안 하고 각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대요. 형제자매나 친척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명절 때마다 다 모이고 집안일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죠. 그런데 나이 들면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각자 자기 가족이 우선이 되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형제나 친척 관계에서는 기대보다 예의를 우선해야 한다. 억지로 자주 연락하고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연락하고 경조사 때 만나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형제들이랑 자주 만나면 오히려 갈등만 생기더라. 돈 문제, 부모 모시는 문제, 이런 거로 싸우게 돼.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훨씬 편에 맞는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하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용적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에게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고 싶다고 해서 자식도 매일 전화하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배우자한테 항상 관심받고 싶다고 해서 배우자도 그렇게 하길 바라면 안 돼요.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부담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을 때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뭘 안 해줘도 서운하지 않아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손주 용돈 주면서 나중에 크면 할머니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주고 싶어서 줘봤고 안 받고는 손주 마음이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내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원칙,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더 안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왜 말을 안 들어? 왜 고집을 부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마음의 고통만 쌓인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과 속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해요. 남편이 집안일 안 돕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60년 넘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겠어요? 그냥 안 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하면 도움이라도 쓰는 게 속 편해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 있어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예전엔 서운했어.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해. 원래 바쁜 애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가끔 깜짝 방문할 때가 있더라고. 그때 더 반갑고 좋더라.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원칙, 주고받음의 균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해?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고작 이것뿐이야? 이런 생각하면 평생 서운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과 배려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는 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지내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자식한테 밥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해서 자식도 나한테 밥을 해줘야 사랑인 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가끔 좋은 음식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건강 챙겨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은 자주 전화하는데 아들은 전화를 잘 안 해. 예전엔 아들이 나를 덜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아들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많이 주더라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였어. 이게 바로 주고받음의 균형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 원칙, 감정을 절약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감정의 소모가 곧 체력의 소모예요. 화내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면 그게 다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감정을 아껴야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다. 마음의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불편한 사람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친척인데 어쩌겠어 이러지 마세요. 만나면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 안 만나는 게 맞아요. 경조사에만 얼굴 비추면 돼요. 동창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재미없고 피곤하기만 하면 안 가면 돼요.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이러지 마세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줘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건 다 정리했어. 그랬더니 인간관계가 확 줄었는데 오히려 만족도는 높아졌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 보내니까 훨씬 행복해. 이게 바로 감정을 절약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죠. 5번째 원칙, 거리는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정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주 오라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안 가도 돼요. 배우자가 같이 있자고 해도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 각자 시간을 가져도 돼요. 친구가 자주 만나자고 해도 내가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를 선택할 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닌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끼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상대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편한데 억지로 맞춰주는 게 진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예요. 진짜 관계는 서로가 편안한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자식들이 오면 무조건 반가워해야 할 것 같았어. 피곤해도 티 안 내고 열심히 챙겨줬지. 근데 요즘은 솔직하게 말해. 엄마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일 오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식들도 이해하더라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 이게 바로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자, 이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에게 바라지 않기. 둘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셋째, 주고받음의 균형에 집착하지 않기. 넷째, 감정을 절약하는 법 익히기. 다섯째, 거리는 스스로 조절하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서운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바로 기대를 낮추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사람을 멀리하거나 감정을 줄이거나 관계를 차갑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감사함이 느껴져요.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고작 이것밖에가 아니라 바쁜데도 전화했네라고 생각하게 돼요. 배우자가 식사 준비를 안 해도 맨날 나만 한 애가 아니라 그래. 나도 가끔은 쉬고 싶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불필요한 서운함이 사라져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왜 나만 챙기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편안해져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사랑의 온도는 더 따뜻해져요.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의 여유와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부담이 아니라 삶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처럼 무조건 확장하려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키는 관계, 정리하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을 우선하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변해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관계에서 실패와 상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을 덜어내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고 마음을 지킬 때 관계는 부담이 아닌 위로와 안정을 주는 존재가 돼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잘 담은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대를 버리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한다.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60대 이후의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평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기대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평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요. 우리 모두 조금 더 편안한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